자, 65페이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학에서 이제 설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설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역시 유형화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특징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글의 구조라든지, 그죠?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표현기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술상 특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형식적인 특징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자, A와 B를 비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A가 이제 중략 뒤에 나와 있고 B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끊어서 하나로 선지를 제거할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A는 B와 달라서 이제 1, 2, 3번이 A, 4, 5번이 B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윗글에 여정에 나타난 화자의 생각, 그래서 여정인 걸 봤을 때 이 작품 여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문항,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적 미음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기를 바탕으로 라는 말은 먼저 읽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먼저 읽어라. 즉,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그럼 우리는 이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홍정류라는 분의 동류가라는 작품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기억부터 미음은 지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맥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건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가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자, 동류가는 일기 형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자, 이제 일기 형식을 차용했다라는 거. 자, 금강산을 오가는 여정가, 대상이 금강산이고 여정과 견문을 서술한 기행가사에 해당한대요. 자, 일반적인 금강산 기행가상들이 목적지인 금강산의 승경 완상을 표현한 것에 집중하는 데 비해 이 작품은 금강산까지 가는 여정과 견문, 그 과정에서의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자, 지금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금강산 기행가사들이 그 승경 완상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이 작품, 이 동류가라는 작품은 금강산까지 가는 여정과 견문,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의 일들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세하다라는 거.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고 머무르는 숙소, 이동한 거리 등을 비롯해 여행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일들을 호흡의 완급을 조절하며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 특징이 첫 번째,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다. 그리고 머무르는 숙소가 나온다. 이동한 거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 여행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는 거. 자, 한편 작가는 자기가 관찰한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에도 관심을 가지는데 이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말이나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그래서 관찰한 이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전해들은 말이나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여서 이 동류가라는 이 작품은 금강산을 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여정, 견문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했구나. 그리고 날짜, 숙소, 거리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구나. 그리고 관찰한 지역민들을 관찰을 했고 전해 들은 말이나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원부터 이리 오며 이따금 살펴보니 산수는 첩첩하고 인간은 드문데 잘가같이 단단하여 쌍결이로 밭을 갈고. 자, 그래서 쌍결이라는 것도 풀이가 나와 있지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관찰을 한 거고, 그죠? 지금 관찰을 한 거여서 이 지역민이 나오죠. 지역민의 농사짓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주막에 기름 없어. 관솔로 불을 밝혔는데, 그래서 기름이 없다라는 건 이제 가난한 거야. 그래서 이제 관솔도 그 솔방울 같은 걸로 이제 불을 밝히는 거예요. 방구석에 흙을 발라 굴뚝처럼 만들고서, 자,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 지형군이 이제 주거 환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다 아궁이 내고 불을 빼앗듯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래다 불을 뺀다는 건 이제 생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갯벌을 베어다가 바자처럼 엮어짜서, 바자는 이제 그 발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엮어서 하는 걸 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채마밭, 둘러마가 울타리 삼았고, 채마밭은 채소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읍내와 역점 중에 넉넉하게 사는 집은 얇은 청석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그래서 청석은 이제 푸를 청자의 돌석자, 푸른 돌로 이제 너와는 그 기와처럼 쓰는, 너와는 기와처럼 쓰는 널빤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조각이나 나무조각. 지붕을 덮었는데 그 주거 환경을 하죠. 환경을 삐져나온 틈 속으로 하늘이 비친다. 완벽하게는 막지는 못하고 있다. 그죠? 자, 아주 깊은 두메산골 풍속이 수수하여 세간살이 지금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자, 이 부분은 주관적 평가, 주관적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지금 주관적 판단이 어디 나오냐면 수수하다, 투박하다, 힘들어 보인다, 막 이렇게. 그렇죠? 자, 초사일 저녁 때 구름이 끼기에 일제히 출발하여 장오곡에 넘어갈 때, 자, 그래서 지금 초사일 저녁 때 구름이 끼기에 라고 해서 이거 일기 형식을 사용했고 나서 구체적인 날짜와, 그죠? 날짜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오곡에 넘어간다 해서 그 장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기름 굽이 지고 돌사다리 험하여서 언덕이 가팔라서 본이 비탈이라는데, 한 곡에 넘어서니 또 한 곡에 높구나. 그 가운데 큰 데 있고 수십여 간 다리 놓았는데 이쪽은 김성이요, 저편은 회양이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그 지역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류 얕은 곳에 거룩배 메어두고 장마에 다리 떠내려가며 행인을 건네준다네. 그래서 뭐뭐 해준다네, 뭐뭐 건네준다네 라고 해서 이거는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기에서 나와 있었죠, 그렇죠? 중량, 이제 사건이 바뀝니다. 큰 폭포 맞은편에 바위 위에 늘어앉아 3,000척 떨어지는 물 건너다 바라보니 석벽 백여길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자, 그래서 이제 석벽은 돌석자의 벽벽자죠. 절벽을 이야기하는 거고, 병풍처럼이라는 지규법을 사용해가지고 경치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허리가 꺾은 곳이 물길이 되었는데 비온 후 성남폭포 몇 층을 못해어서,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폭포가 성이 났다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몇 층을 못해어서 흰비단을 드리고 옥기둥을 세운 두시라는 역시 지규법을 사용해서 역시 경치를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은하수 한 고비가 공중에 드리워져 바위 및 깊은 못은 연못, 못에 담아 부어 찌을 때에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흰눈이 날리니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 장관 여기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제일 장관이 여기다라고 해서 주관적인 평가가 여기에 나오게 되고, 이 A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결국에 금강산 폭포 있죠? 이 폭포를 폭포의 이제 경치를 묘사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참을 구경하고 금강문에 도로 내려와서, 자, 이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기행가사 특징이 보입니다. 남여 타고, 남여는 남자가 타는 가마, 그 의자에 이렇게 가마에 의자 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얘기해요.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그래서 이제 만물초라는 것은 이제 금강산의 바위 이름이에요. 자,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곡에 넘어서서 오리남집 가니, 자, 그래서 이제 오리남집 가니, 그래서 이건 이동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이동거리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오리. 자,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그래서 우물집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물이에 지붕을 만드는 거. 문 열고 구경하니 상아탕이 놓였는데, 자, 그래서 그 상아탕, 윗상자에 아래상자에 탕자가 이게 이제 끓을 탕자거든요. 우리가 목욕탕 할 때 그 탕이에요. 그래서 위아래 이제 목욕탕이 있다는 거지. 두 군데 똑같이 넓적한 돌로 네모지게 짰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자, 그래서 뭐뭐하다 하네. 역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보슬비가 계속 내려 주막에서 머물고, 21일 조반 후에, 이제 21일, 역시 이제 일기 형식이 나타나네요. 그죠? 날짜가. 자와, 그 다음에, 날씨. 자, 안개가 덮였는데, 만물초 구경하려고, 그 바위라고 그랬죠.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과 주막주인 붙들고 만류하길, 만물초 가는 길이 왕복 70리오,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엔 지적 공간 못하니,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올라가서, 산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로승하고 이제 승려하고 주막 부인이 만류하는데 만류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고 하여 복례산에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행장을 다시 차려 총속으로 행할 때 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만이천 봉우리가 눈앞에 또렷하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행가사의 특징이 잘 보여주고 있던 그런 작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1번 문항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은 3번 기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날씨 먹구름 끼었다 디귿 부분과 디귿하고 그 다음에 그 B의 첫 행, 이 B 부분의 첫 행에서 정보를 날씨 기상상 정보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예언계획이 변하게 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계획이 변하게 된 이유는 디귿은 빠져야 되겠다, 그렇죠? 디귿은 기상상의 정보인데 연결이 되는 건 B의 첫 행, 즉 20행을 이야기하네요. 자, 그래서 3번을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다. 자, 2번 문항 A와 B를 비교한 내용.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은 폭포를 예찬하고 있는 부분이고 B는 못 가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번을 한번 보시면 A는 B와 달리 관찰한 대상에 대한 화제의 주관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에는 못 가서 주관적 평가가 없죠. 3번 여정에서 화제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해서 3번 보니까 수십여간 노인 다리를 앞에 두고 망설이며 김성과 회영 중에 어디로 갈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제 김성과 회영이 언급을 했지만 자, 어디로 갈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쪽은 김성이고 그렇죠? 그 다음 저쪽은 회양이다 라고 그 중략전의 20행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역만 이야기한 거지 어디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는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2번 한번 보시면 니은 부분. 자, 그래서 니은이 지금 보면 얇은 청석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라고 있어요. 자, 여행가에서 관찰한 지역의 생활과 문화를 설명하며 해당 지역 주거 문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주관적 판단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죠. 얇은 청석으로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다라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만 여기서 관찰한 것만 있지 주관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지요? 없으면